당신은 왜 남이 정해준 삶을 살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한다. 남들이 다 다니는 회사에,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주말에는 SNS에 올릴 만한 장소를 찾아다닌다. 남들이 가는 맛집, 남들이 찍는 사진, 저녁에는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본다. 그들처럼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멈춰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흉내내고 있는 것인가? 1841년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도 에머슨은 자기 신뢰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내 마음속 직관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다. 180년이 지난 지금 이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SNS로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대. 수백 개의 성공 공식이 넘쳐나고 모두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말하는 시대. 에머슨은 묻는다.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기준, 타인의 길을 좇고 있는가? 남을 흉내내는 것은 자살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질투다. 에머슨은 하버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29세에 그는 목사직을 사임했다. 교회의 의식이 자신의 믿음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안정적인 직업을, 사회적 지위를, 모두가 선망하는 길을 버린다고. 하지만 에머슨은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따랐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상가, 작가, 강연자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19세기 미국 사상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초절주의 운동을 이끌었고 소로, 휘트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에세이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익힌다. 지금부터 에머슨이 발견한 자기 신뢰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자. 남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걷는 용기에 대하여. 수능은 가장 큰 적이다. 사회는 당신이 자신이 되는 것을 막는다. 에머슨이 자기 신뢰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수능주의였다.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획일성,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요구하는 압력. 사회는 어디를 가나 각 구성원의 자유와 독립성을 빼앗으려는 음모다. 수능이 그것의 덕목이다. 자기 신뢰는 그것의 혐오다. 에머슨이 살던 19세기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청교도적 도덕, 자본주의적 성공, 사회적 명예, 모두가 정해진 길을 가야 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결혼. 이 틀에서 벗어나면 실패자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에머슨은 이 수능을 거부했다. 목사직을 그만둔 것도, 관습적인 기독교 의식을 비판한 것도, 독립적인 강연자의 길을 택한 것도 모두 수능 거부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길이지 내 길이 아니다. 나는 내 길을 찾아야 한다. 현대는 어떤가? 더 심해졌다. SNS는 24시간 남의 삶을 보여준다. 인스타그램의 완벽한 일상, 링크드인의 화려한 경력, 유튜브의 성공 스토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소리친다. 스타트업을 해야 한다. 부업을 해야 한다. 아침 루틴이 있어야 한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이 모든 해야 한다들이 당신을 짓누른다. 에머슨이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것들은 모두 남의 길이다. 당신의 길은 당신 안에 있다. 모방은 자살이다. 에머슨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다.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그의 의도는 명확하다. 남을 흉내내는 순간 진짜 자신은 죽는다는 것이다. 모방은 자살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좋든 나쁘든 그것이 자신의 몫이다. 에머슨은 하버드에서 강연할 때 이렇게 말했다. 셰익스피어가 되려고 하지 마라.
왜 두 번째 셰익스피어가 필요한가? 첫 번째 당신이 되어라. 젊은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다. 당시 교육은 고전을 배우고 위대한 선인들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에머슨은 정반대를 말했다. 그들을 존중하되 흉내내지는 마라. 유튜브를 보자.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나타나면 수백 명이 그 포맷을 따라한다. 똑같은 썸네일, 똑같은 편집, 똑같은 말투. 하지만 원본만큼 성공하지 못한다. 왜? 모방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전략을 배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길이었다. 당신의 길은 다르다. 전략을 배울 수는 있지만 당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에머슨 자신이 그랬다. 그는 철학자들을 깊이 연구했다. 플라톤, 몽테뉴, 스웨덴보리. 하지만 그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들의 통찰을 자신의 경험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다. 위대한 사람은 비수능주의자다. 에머슨의 또 다른 강력한 주장이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시대의 규범을 거부한 사람들이었다.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비수능주의자여야 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함이라는 이름에 반항해야 한다. 그리고 악함이라는 이름도 탐구해야 한다. 에머슨은 예수, 소크라테스, 루터를 예로 들었다. 모두 자기 시대의 기준을 거부했다. 예수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거부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통념을 의심했다. 루터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 결과 당대에는 이단으로 몰렸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고 루터는 파문당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위대하다고 평가한다. 위대함은 오해받는 것이다. 피타고라스도, 코페르니쿠스도, 갈릴레오도, 뉴턴도 오해받았다. 위대한 영혼이 되려면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보자. 1997년 애플로 복귀했을 때 모두가 그의 전략을 비판했다. 제품 라인을 90% 줄이다니 미쳤다. 아이맥, 그런 디자인은 안 팔린다. 아이폰, 키보드도 없는 폰을 누가 사? 하지만 잡스는 자신의 비전을 고수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시장 조사가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에머슨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남들과 같은 것을 두려워하라. 수능은 평범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기 신뢰는 타인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 에머슨이 본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지 걱정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에머슨의 친구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좋은 예다. 소로는 하버드를 졸업했지만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2년을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게으른 은둔자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소로는 개의치 않았다. 그곳에서 월든을 썼고 자연과 단순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에머슨은 소로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링크드인을 보자. 모두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5억 기업 임원, 연봉 5억, 글로벌 프로젝트 리드. 당신은 당신의 프로필을 보며 초라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에머슨은 묻는다. 그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측정된다. 남들이 보는 나보다 내가 느끼는 나의 성장이 중요하다. 에머슨은 평생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 목사로 남았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부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상을 펼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 자신의 진실에 충실했다. 이제 에머슨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나아간다. 어떻게 자기 신뢰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남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걸을 것인가?
고독 속에서 진짜 내가 나타난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에머슨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다. 진짜 자기 자신은 군중 속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드러난다. 군중 속에서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기는 쉽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기도 쉽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다. 에머슨은 매일 아침 혼자 산책했다. 콩코드의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자연을 보며 명상했다. 그의 가장 깊은 통찰들은 이 고독한 산책에서 나왔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목소리만 들린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본다.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고 메시지에 답한다.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에머슨은 말한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것이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난다. 일주일에 하루, 아니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어보라. 스마트폰도 끄고 음악도 끄고 아무 입력도 없이.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면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라. 에머슨은 이성보다 직관을 더 중요하게 봤다. 논리적으로 계산된 것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더 믿었다. 당신 마음속의 직관을 신뢰하라.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보편적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에머슨이 목사직을 그만둔 것도 직관이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됐다.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 지위,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계속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 내 진실이 아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따랐다. 사람들은 직관을 무시하고 이성만 따른다. 하지만 위대한 결정들은 직관에서 나온다. 이성은 그것을 정당화할 뿐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A를 선택해야 하는데 마음은 B를 원한다. 모두가 A가 맞다고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B라고 속삭인다. 에머슨은 말한다. 그 속삭임을 듣고 따라가라. 그것이 당신의 진실이다. 일관성은 어리석은 자의 헛개비다. 에머슨의 가장 오해받는 문장이다. 일관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과거의 자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소심한 정신의 헛개비다. 위대한 영혼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내일은 내일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비록 그것이 오늘과 모순된다 해도 에머슨은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기독교 정통주의에 가까웠지만 점차 범실론적 사상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비난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에머슨의 답은 간단했다. 나는 성장했다. 배웠다. 과거의 나의 가치의 이유가 없다. SNS 시대에 이것은 더 어렵다. 당신의 과거 게시물들이 영원히 남아있다. 5년 전 트윗, 3년 전 인스타그램 포스트. 사람들은 말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에머슨은 말한다. 그것은 과거의 나다. 지금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성장은 모순을 허용한다. 물론 이것이 무책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에머슨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 깊은 통찰의 변화다. 단순히 편의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다.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에머슨은 실천을 강조했다. 자기 신뢰는 단순히 자신을 믿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지는 너무 크게 울려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없다. 에머슨 자신이 그랬다.
그는 노예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위험했다. 보스턴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를 지지했고 그의 강연은 폭력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다. 강연하고 글을 쓰고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었다. 신념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다. 진정한 신념은 행동을 만든다. 당신이 창업을 꿈꾼다고 치자. 3년째 언젠가 하겠다고 말한다. 준비가 덜 됐다고, 조건이 안 맞다고, 위험하다고 변명한다. 에머슨은 묻는다. 당신은 정말 믿는가? 믿는다면 왜 시작하지 않는가? 물론 무모하게 뛰어들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영원히 준비만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시점에는 행동해야 한다. 불완전하더라도 두렵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을 떼는 용기가 자기 신뢰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에머슨의 자기 신뢰 사법칙이 있다. 첫째, 매일 30분 완전한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스마트폰을 끄고 모든 알림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산책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냥 앉아 있어도 좋다. 고독 속에서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계속하면 진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둘째, 내 기준으로 성공을 재정의하라. 종이를 꺼내 2개의 목록을 만들어라. 왼쪽에는 남들의 성공 기준을, 오른쪽에는 내 진짜 성공 기준을 써라. 매달 오른쪽 기준으로만 나를 평가하라. 남들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로 측정하라. 셋째, 작은 것부터 자기 결정을 실천하라. 모든 결정을 남의 의견에 묻지 마라. 이거 어때? 저거 괜찮을까? 자꾸 물으면 자기 판단력이 사라진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라. 점심 메뉴, 주말 계획, 책 선택 결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워라. 넷째, 내면의 직관을 기록하고 따라가 보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라. 이 일은 내게 맞지 않는다. 저쪽으로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 일단 기록하라.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관찰하라. 그리고 작은 실험이라도 해보라. 직관은 써봐야 정확해진다. 당신의 길을 걸어라. 에머슨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내 마음속 직관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다. 그는 79년을 살았다. 안전한 목사의 길을 버리고 독립적인 사상가의 길을 택했다. 가난하지도 부자가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19세기 미국 사상의 기초를 놓았다.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다. 소로는 에머슨의 가르침으로 월든을 썼다. 피트먼은 에머슨에게 영감받아 프립을 썼다.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는 에머슨의 실용주의를 발전시켰다. 마틴 루터 킹은 에머슨을 읽으며 비폭력 저항을 구상했다. 1882년 4월 27일 에머슨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모였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에머슨은 무엇을 말하는가? 남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의 기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다. 당신만의 독특한 재능, 당신만의 특별한 관점, 당신만의 고유한 길이 있다. 하지만 남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당신은 그것을 듣지 못한다.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남과의 비교를 멈춰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처음에는 희미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점점 명확해진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더라. 모두가 반대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비웃어도 그것이 당신의 직관이라면, 당신의 진실이라면 걸어가라. 실패할 수도 있다.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실패, 당신의 방황이다. 남의 성공을 모방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에머스는 우리에게 묻는다. 남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 할 때 당신은 여전히 걸을 수 있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계속 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당신의 길을 찾을 것인가? 모방은 자살이다. 자기 신뢰는 부활이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의 길을 걸어라. 남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삶을.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당신의 진실에 충실하라. 그것이 에머슨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